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들 절대 바람 피지 마라. 총각 초녀들도 귀여운 남녀와 바람 피지 마라. 너도 나도 섹스하는데 뭔 상관이냐? 간통죄 폐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라고 해라. 똑똑한 너네들 바람 때문에 나 같은 무식한 새끼는 가정이 파탄나는 거다. 그럴 시간에 운동이나 해라. 10년 전 마누라와 나는 30대 중후반 평범한 부부고 딸 하나는 초등학교를 다녔다. 집사람은 내가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 거래처의 직원이었고 나와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난 전문대 나왔고 평범한 외모였지만 마누라가 너무 마음에 들어 열심히도 따라다녔고 그 노력이 가상했는지 4년대 졸업에 세련되고 섹시했던 마누라는 그 마음을 받아주었다. 말도 사근사근하게 잘하고 상냥해서 마누라와 9개월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진짜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았다. 결혼하고 마누라 회사 그만두고 딸 낳고 10년 동안 우리 부부 그래도 남들처럼 잘 살았다. 아니 어찌 보면 내 생각에만 잘 살았던 것 같다. 마누라 예쁘고 가슴 크고 늘씬하고 이런 거 어찌 보면 다 불행의 시초가 될 수가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우리 아파트 옆집에 이혼남 새끼가 이사온 시기부터 뭔가 내 삶이 엉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옆집에 배우같이 생긴 40대 초반 이혼남이 이사왔다. 복도에 담배꽁초 때문에 몇 번 집사람이 그놈에게 주의를 준다고 하더니만 오히려 더 친해졌다. 맨날 집사람 하는 말이 옆집 아저씨가 집사람이 언제부터 옆집 이혼남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이 했다. 난 찌질하게 보일까봐 불편한 심기에도 일체 내색을 안 했다. 당시만 해도 집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떠받들고 살았으니까. 그때까지 집사람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그저 기쁨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퇴근하면 언제부턴가 집에서도 화장을 하고 있었다. 집에서 입는 옷차림도 반바지에 맨살을 너무 많이 드러냈다. 심지어 애엄마가 너무 노출이 심하다고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말들을 돌아 들은 적이 있을 정도였다. 와이프가 멋내게 좋아하는 스타일인지라 과거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자의 한때 기분이려니 했다. 그때 바람의 징조를 포착했어야 했다. 한 번은 일요일에 집에서 마누라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전혀 못 보던 야한 속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속옷치고는 너무 야했다. 평소 스타일도 아니고 도저히 주부의 속옷으로 보기는 힘들었다. 난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브래지어도 이상하게 일부러 작은 것을 사서 한 건지 가슴이 꽉 차게 보이게 한 것 같았다. 그러다가 징조가 계속되었고 이상한 일이 점점 많아졌다. 옆집 남 새끼가 주말에 가끔 엘리베이터에 나를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하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 남자의 평은 원래 착한 사람인데 반상회에서도 여자가 바람펴서 저렇게 혼자 된 거라고 동정을 얻었다. 그 집 애들은 시골에 있다고 했다. 그 새낀 일요일 날은 교회도 혼자 나갔다. 겉보기에는 정말로 절대 그럴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다. 왜냐면 내가 퇴근길에 그 새끼가 아파트 앞에서 혼자 쓰레기 줍는 거 보고 좀 놀랬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일단 친절하고 예의 바른 놈이었다. 마누라가 이웃이랑 나누는 게 좋다며 남자 혼자 저러고 사는 게 딱하다며 그 새끼한테 반찬 가져다 줄 때도 별 의심이 없었다. 결정적인 것은 언제부턴가 마누라가 나와 잠자리를 이 핑계 저 핑계로 피했다. 우리 마누라 애 낳고 관리 잘해서 몸매도 좋고 가슴 모양도 예뻤고 나도 한창 왕성할 때다. 가슴 늘어지면 안 된다고 모유 수유도 싫어했던 마누라다. 마누라는 돈 없다고 불평하면서 에어로빅이니 피부관리니 그런 거 자주 했다. 나도 깨끗한 놈은 아니다. 나도 노래방에서 놀다가 걸린 적 있다. 도우미 가슴도 만지고 놀았다. 한동안 친하게 지내기도 했다. 나도 잘난 건 없다. 비겁한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 해도 난 섹스는 안 했다. 다만 나중에 술 먹고 뭐해? 나 지금 가도 돼?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을 실수로 마누라에게 보내 걸린 적이 있다. 마누라는 네가 감히 이런 식이었고 한동안 날 벌레 취급했다. 난 쥐죽은 듯 살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다. 물론 살다 보면 마누라도 한눈 팔 수도 있고
봄바람에 그러려니 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랬다. 그런데 마누라 점점 이상해졌다. 내 눈에서도 확실히 집에서 입은 옷도 신경 쓰는 눈치고 화장도 진하게 했다. 내가 계속 고민하자 내 친구가 방법 하나 알려줬다. 그래서 집 마루에 천장에 작은 소형 비디오 몰래 설치했다. 반전 드라마 재밌어 하지 마라. 반전 드라마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한다. 집사람과 불륜 확인되면 쥐업해버리려고 그냥 감옥 갈 각오도 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매일 비디오를 틀어봤다. 인간 세상 지옥이 따로 없더라. 어느 날 내가 토요일에도 출근하니 과연 어떤 허우대 멀쩡한 새끼 하나가 우리 집에 슬쩍 들어왔다. 애는 어느 집에 놀라고 보냈는지 보이지도 않고 집사람이랑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아주 둘이서 웃고 난리가 아니다. 그 새끼가 아주 마누라 반바지 입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떠나가지를 않더라. 아주 쉴 새 없이 주물렀다. 제발 거기까지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아니었다. 점점 심해지더니 마누라 웃옷 속으로 손 들어가서 가슴 주물럭거리더니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주무르더라.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다. 제발 마누라가 저 새끼 밀어냈으면. 내가 평소에 가슴 좀 만지거나 하면 그렇게 귀찮아하던 마누라가. 에이 씨발. 마음은 무너졌지만 차라리 거기까지라면 그래도 좋았다. 그러더니 그 새끼 마누라 옷을 다 벗기는 장면이 나온다. 미친 마누라가 왜 속옷을 야시시한 걸로 사 입었는지 이유를 알겠다. 그때 힐끗 얼굴이 보였는데 미친 그놈의 얼굴은 내가 의심하던 옆집 남이 아니라 아랫집 승혜 아빠였다. 승혜가 우리 애랑 친구라서 부모들끼리도 잘 안다. 승혜 아빠 나이가 많고 마치 교장 선생님처럼 점잖아서 상상도 못했다. 나중에 속옷 차림으로 승혜 아빠 앞에서 몸매 자랑하다 흔들면서 속옷까지 벗는데 나중에 마누라 가슴도 애매하더라. 내가 거기서 차마 못 보겠어서 분노를 넘어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울면서 비디오를 껐다. 그 새끼는 학력도 좋고 다니는 회사도 대기업이다. 언젠가 그 집 부부랑 같이 식사 후 자기가 엘리트 승혜네 아빠랑 코드가 맞는다고 미친 마누라가 주절거렸을 때 낌새를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온갖 복수의 종류를 생각하며 이 개 생매장시키고 자살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차마 딸 때문에 못하겠더라. 그럼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그게 최고의 복수지 생각하고 옥상 2번이나 올라갔다가 차마 마음 약해서 돌아왔다. 저녁에 누님 오라고 해서 딸 좀 맡아서 데려가 달라고 하고 장인 장모 모셔왔다. 기니 보여드릴 게 있다고 아무 말 없이 비디오 틀어드렸다. 그 잘난 딸, 좋은 회사 사무직 출신이라면서 자기 사위 은근히 무시하던 장인 장모 표정이 과간이었다. 장모님은 울고 장인어른은 줄담배만 피더라. 자식 잘못 키운 죄라고 장모님은 내 손잡고 울고 내가 한 번 더 전현 그러면 내가 먼저 전현 앞에서 약 먹고 죽겠다고 하셨다. 두 년놈들 섹스하는 장면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못 나왔고 미친 승희 아빠 새끼가 자기 딸내미가 그곳까지 빠는 걸 봤으니 두 분 다 할 말 없을 거다. 장인 장모 가고 난 집안 가고 하나하나 다 때려 부셨다. 마누라는 와서 그거 지켜보더니 차라리 이혼하자고 발악하고 대들었다. 나한테 한마디만 했었어도, 나한테 거짓으로 울면서 빌었어도, 나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다 매달렸어도 난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나한테 과분하던 마누라, 난 진짜 사랑했던 것이다. 마누라에게 손 찍어 마려고 내가 손을 머리 위까지 올렸으나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내가 그냥 바닥에 뒹굴고 서럽게 통곡했다. 우리 가족 망가뜨린 승혜네. 진짜 승혜 엄마까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내가 짐승들 욕하면서 나도 짐승짓 할 순 없었다. 마누라와 이혼해주고 딸은 내가 맡기로 했다. 그렇다고 마누라가 승혜 아빠와 결합한 것도 아니다. 아마 잘난 척하는 쓰레기는 쓰레기의 삶을 살 거다. 그래, 너 잘 살아라. 그런 마음이었다. 독신이던 누나, 우리 집으로 모셔서 우리 누나가 우리 딸 키워줬다. 나이 차도 많이 나고 내겐 어머님 같은 누님이다. 난 평생 잊지 않고 은혜 갚을 거다. 누님 노후도 내가 꼭 책임진다고 했다. 난 우리 딸 하나만 믿고 열심히 살았다.
반 노동자직이고 수입도 변변치 않지만 난 추가 근무 자원했다. 일 없는 날이면 대리도 뛰었다. 내가 부족해서 엄마 없이 키운 제 물질로라도 딸애한테 보상해주고 싶었다. 난 12년째 낡은 구두 귀워서 신어도 우리의 옷과 신발은 꼭 메이커로 사입혔다. 우리 딸 원하면 유학도 보내고 시집갈 때도 진짜 잘해주리라고 마음먹고 악착같이 일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끊었다. 그러니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갔다. 할 수 없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와도 집에 잠들어 있는 공주 같은 우리 딸 보면 신기하게 피곤함이 싹 가셨다. 딸아이 건강하게 잘 커가고 고마웠고 쌓이는 딸 시집 미천 통장 잔고 보면서 온몸의 고통이 싹 가셨다. 우리의 초등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 나한테 중신이 들어왔다. 색시가 얼굴도 참하고 통통하고 다 좋은데 다리를 절었다. 허우대 멀쩡해서 이쁜 몸 자랑하느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눈웃음 치면서 바람이 나느니 다리를 절어도 마음을 저는 것보다 제대로 정신 박힌 여자면 더 좋았다. 우리는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 합치고 다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색시는 아팠던 내 과거를 보상할 복덩어리였다. 누님과 함께 살면서 집안도 더 깨끗해지고 반찬도 풍성해졌다. 색시도 빈손으로 와서 미안한 건지 없는 살림 보태야 한다고 동네 마트에서 알바까지 했다. 색시는 잠자리도 순종적이다. 예전 마누라는 졸라야 한 번 하고 그냥 샤워하고 뒤돌아서 자는데 색시는 과묵하고 뭐든지 순종적이었다.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고 우리는 이래저래 궁합이 좋았다. 색시는 나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남자들 몸매 너무 따지지 마라. 몸매는 잠시뿐이다. 지금 네가 여자들 몸매 보고 침 흘리면 결혼해서 다른 남자들도 내 마누라 보고 침 흘린다. 바람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다. 우리 딸 사춘기 잘 극복하고 공부도 잘해서 올해 서울에서 상위권 대학 입학했다. 머리는 그래도 지 엄마 닮은 건지 공부는 잘했다. 내 사무실 책상과 내 핸드폰이 우리 딸 여고 졸업사진으로 도배를 했다. 우리 딸 대학 입학하던 날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술 거하게 사고 실컷 자랑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밤에 자는데 과거 고통스러운 기억이 문득문득 차올라 잠이 안 와 몰래 화장실 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꺼이꺼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예전 마누라 과거에도 문자 온 적이 있다. 아니 이제 욕하지 말자. 다 지난 일이니까. 난 더 행복하니까. 차마 재결합하자는 말은 지은 죄가 있어서 못하고 딸 보고 싶다고 했지만 난 싫다고 했다. 우리 딸이 커가면서 몰래 지 엄마 만났는지는 모른다. 맘씨 좋은 누님이 성격 들어온 나 몰래 만나게 해줬는지 모른다. 나도 그것까지는 막고 싶지 않았다. 나에겐 나쁜 마누라지만 딸에게는 엄마인데 천륜의 정을 내가 어떻게 끊겠는가. 예전 처남이 찾아와 소주 한잔 마신 적이 있다. 나에 대해 이것저것 묻더니 형님 잘 사시면 그럼 됐다고 했다. 자기 누나 지방에서 연하남과 살림 차렸다고 했는데 도통 연락이 없다고 했다. 헤어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다. 서로 안부만 적당히 묻고 처남도 아무 말 없이 갔다. 우리 딸 많이 귀여워하던 착한 처남이었다. 냉랭한 내 모습에 뒤돌아서는 처남도 안 됐지만 나도 가슴이 아팠다. 속 깊은 딸은 엄마 아빠 왜 헤어졌는지 나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 딸 며칠 전에 불러놓고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이혼했다. 너한테는 많이 미안했다. 그치만 너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을 때 우리 딸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나 안아주었다. 그거 하나로 내 지난 모든 고통 다 끝났다. 다 풀렸다. 그 순간 난 바람난 마누라도 다 용서했다. 더 좋은 날들은 언제나 앞날 속에 남겨져 있었다.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누님도 많이 우셨다. 두고 봐라. 이제 난 애들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누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거다. 내 몸 다 불살라버리고 마지막 불씨까지 다 태워버릴 거다. 바람피지 말자. 남의 영혼에 상처 주지 말고 제발 남의 눈 피눈물 나게 하지 말자. 어제 성과급 들어왔다. 오늘 동네 고향 형님이랑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해야겠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